훈육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세 번째 단계예요. 1, 2, 3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3번인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부모 역할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게 훈육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1번이 뭐냐면은 애착입니다. 애착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와 부모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 아이가 옹알이 할 때부터 눈빛으로 뭔가 교환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안다. 그게 민감성이거든요.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민감하게 느낀다.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배고픈 거, 싸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반응.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어떨 때 내가 괜찮을 때는 해주고 안 괜찮을 때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가급적 꾸준히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어주면서 일관성 있게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애착인데, 아주 아기 때는 그거고 조금 더 크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화로 돼요. 그게 애가 조금씩 말을 하다 보면 네가 그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때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요구 사항일 수도 있고 알겠다. 하지만 그 반응은 또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아니면은 마음은 알겠지만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을 말해주든지, 그렇게 반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속하는 게 일관성. 요걸 해야지 아이는 부모님이 내 편이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마음이에요. 내 편이구나. 그걸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훈육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이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를 이제 괜찮은 성인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훈육은 3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애착이고, 그게 돼야지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은 모델링. 부모를 내가 모델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이거 생각하면 또 부담이 되죠. 내가 갑자기 부담이. 모든 나의 그 행동 하나를 다 보고 따라할 것 같은. 맞아요. 네. 갑자기 내가 변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담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 자고 못 먹고 막 삶이 황폐하면서 모델이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내가 어느 정도 몸이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돼야지 나의 특유한 특성대로, 성격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성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원래 잘 지내시고 괜찮으셨던 분들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점점 떨어져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자기 자존감이나 뭐 일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뭐 취미생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삶에 낙이 없고 그냥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좀비처럼 지내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 되게 어른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어른 빨리 되면 좋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별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른이 돼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여요. 우리 부모님 보면 맨날 힘들어하고 너무 막 일에 치여 일에 치여 있고 육아에 치여 있고. 그렇죠. 근데 부모로서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삶의 낙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살만하고 괜찮은 거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재밌어. 재밌는 거. 그걸 전달해주는, 이게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는 거를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번 모델링인데, 모델링은 누구를 모델링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델링해요. 올바른 사람을 모델링하지 않아요. 저희도 보면은 뭐 되게 훌륭한 얘기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따라하고 싶어요? 아니죠. 내가 호감이 있어야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우선은 정서적으로 호감을 아이가 갖고 믿고 의지하고 이 친밀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게 애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중요해요. 나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컨디션. 왜냐하면은 민감성도 이게 다 우울증 때 다 떨어지는 요인들이에요. 그렇죠. 우울증이 걸리면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귀찮아지고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애가 맨날 떼쓰는데 내가 컨디션 좋은 날은 얘가 왜 떼쓰는지 탁 이해가 돼가지고 바로 탁 해줄 수가 있지만,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는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해줘도 모르겠고 몰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민감성도 안 되고 반응성도 안 돼요. 내가 우연치 않게 알았다고 해도 반응을 엉뚱하게 못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못 해줄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그쵸. 일관성도 떨어지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탄탄하게 우선은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이한테 내가 신경 쓰는 에너지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딜레마는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의 상이, 특히 엄마의 상이 100% 희생과 헌신. 나는 없어져야 되고 아이는 살려야 되고. 근데 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아이를 살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1번, 2번 애착, 모델링, 요 관점을 잘 형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게 전작업이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드린 겁니다. 그 애착을 맺는 방법을 또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뭐 애착이라는 게,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아까 훈육 소개하실 때도 훈육이라는 거 뭔가 옳고 그름을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훈육의 개념이라면은 그 훈육은 나중에 해도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군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한 전작업이에요. 애착과 모델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작업. 이 작업을 특히 미취학 때 충분히 잘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옳고 그름과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냐 아니면 내가 싫냐 이 나의 중심의 감정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기호가 다 있고 자기가 뭘 맞아. 원하는 게 있어요. 막. 네. 그게 옳고 그름으로 치면 전선 뽑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리모컨 망가뜨리면 안 돼요. 던지면 안 되고. 네. 근데 좋고심으로 따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뚜껑 열어보고 싶고. 뚜껑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마트를 이제 또 이제 가기 시작하면 진짜 부모님들이 이제 마트의 동선을 엄청 신경 쓰거든요. 장난감 코너를 피하는 동선으로 미리 이제 계획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장난감 코너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제 거기서 빠져서 떼쓰고 들어오는 거 사달라고. 거기서 이거를 사줄 거냐 말 거냐.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저거 너무 비싸고 마트에서 사면은 인터넷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거 색깔만 다른데 뭐 이런저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은 아이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가지고 싶은지.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거 집에 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탁 하면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잘 하려다 보면 내가 아이한테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옳고 그런 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 이 훈육의 압박감을 조금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겨서 얘가 왜 지금 요거를 가지고 싶을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저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로봇 안에 들어있는 칼 하나의 디자인 거기에 꽂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걸 산다 쳐도 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거 왜 사? 집에 낚싯대 똑같은 거 있는데 다이소 가서 샀는데 얘가 또 다음번에 다이소 가서 또 낚싯대를 골라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낭비죠. 그렇죠. 딱 봐도 두 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소통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뭐 안 사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경험해봤었을 때는 이게 하나로 낚시하는 거랑 이게 두 개로 낚시하는 거랑 다르군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 계획이 있군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빠져서 그 아이의 뭐가 좋은지, 이 좋아하는 것만큼 또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마다 기질마다 너무 달라요. 특히 예민하거나 뭐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이런 기질인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뭐 문화센터를 가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가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막 활발하게 놀고 막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는데 너는 왜 가만히 이렇게 위축돼 있냐. 문제다. 뭐 아이가 왜 사회성이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애는 왜 저렇게 있을까? 아이의 감정에서 감정에서. 이입을 해봐야 돼. 그럼 보통 많은 경우에 그 기질상 활발한 애들이 뭐 사회성 뛰어난 그런 애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둔한 애들도 많아요. 새로운 장소에 갔었을 때 이 분위기, 공감각, 귀, 소리를 들리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촉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기질이 이제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인데 이런 아이들은 이게 너무 새로우니까 우선은 위축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둔한 애들은 막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아이를 판단해서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공간이니까 넌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말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이런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우선 너 지금 힘든가? 왜 그런가? 나중에 집에 와서라도 조금이라도 말을 들어보는 거. 아까 거기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겼었어. 어떤 아줌마, 모르는 아줌마들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런 식의 아이의 마음이 있고 그 싫은 쪽으로 충분히 빠져보고 그걸 들어주고 그랬겠구나. 그랬겠구나. 이거를 충분히 몇 년 동안 하셔야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소개팅 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좋은 얘기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전혀 안 생기죠. 재수 없죠. 자기 자랑만 계속하면. 네,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귀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향하고 있고 내 편이고 요게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훈육을 할 때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행동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정리하고 뭔가 시간 잘 지키고 뭐 다 풀리지 않고 뭔가 딱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삶의 가치관을 정착하고 자기가 원하면 성인 되면서 점점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정작 어렸을 때 애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가치관은 훈육에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그냥 세상을 살아보는 그 관점이죠. 네, 그래서 정리도 정리해 이러면은 아무런 도움 안 되고 부모님이 이미 정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리할 때마다 정리가 필요한 이유.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서 너가 다음번에 장난감 안 잃어버리고 잘 찾고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가르쳐준다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 안 해도 이 앞에 애착 형성과 모델링 과정이 깔려 있으면 애는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와요.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훈육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책대를 딱 하면 애가 딱 바뀔 것 같은 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육아도 마라톤이지만 훈육도 사실은 마라톤이에요. 몇 년간 서서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바뀌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 엄청 많아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 내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심하면은 체벌을 하게 되거나 요즘에는 이제 체벌이 학대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또 많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역효과가 엄청 많죠. 왜냐면 저는 이제 성인까지 쭉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에 의한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수치심을 자극받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은 이게 나의 주관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 얘기 예,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별로 부모님이 좋지도 않았고 거기에 안 좋은 감정만 쌓였던 부분들이 겹쳐지면 나중에 내가 정말 성인이 돼서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그만큼 억눌렸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알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부모님들 커뮤니티에 있고 뭐 보면은 왠지 얌전하고 말려듣고 인사성 바른 아이가 왠지 부모님이 잘 키운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기질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애들도 있고 기질상 굉장히 뭔가 해줘도 예민하고 뭔가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그런 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 아이의 편이 되는 걸 계속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결국에는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거 또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 또 나중에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정교육이 100%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근데 그걸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는데 하나 아이의 행동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막 너무 복잡하게 머리가 되다 보면은 여유는 더 없어지고 막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정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